안녕하세요. 정페인팅입니다. 오늘은 밤로스 아트의 풍경화를 준비를 했고요. 처음 캔버스에 지금 하늘색을 풋살로 블루 컬러로 칠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미리 리퀴드 화이트를 바탕에 다 칠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블루 컬러만 올렸을 때 블렌딩이 잘 되고 있어요. 네, 밥아저씨가 처음 시작할 때 다 리퀴드 화이트를 칠해 놓고 그러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미리 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렌딩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리퀴드 화이트라는 보조제를 미리 오일 물감이에요. 리퀴드 오일 컬러인데 미리 이제 바탕에 칠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블렌딩이 잘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호수의 물색을 칠하고 있는데요. 하늘색과 같은 색으로 들어가면 되고 아까 하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1인치 붓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할 때는 1인치보다 좀 더 큰 2인치 붓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은 수평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산을 올릴 건데요. 컬러는 4가지 컬러, 풋살로 블루, 알리자린 크림슨, 미드나잇 블랙, 그리고 벤다이크 브라운을 미리 조색을 해서 나이프로 떠서 산색을 지금 베이스를 올려주고 있고요. 나이프로 물감을 뜰 때는 팔레트에 이제 물감을 얇게 눌러서 깔아놓은 다음에 나이프를 직각으로 물감을 끌어와서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캔버스에 나이프로 물감을 올리시면 쉽게 물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하는 실수인데 구름을 빠뜨렸네요. 네, 구름을 먼저 그리고 나서 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네, 뒤늦게 발견을 하고 지금 구름을 1인치 붓으로 그리는 구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펜붓을 이용해서 구름을 많이 그리긴 하는데 이 그림은 밥아저씨도 그렇고 1인치 붓을 사용을 해서 구름을 그렸던 작품이에요. 네, 1인치 붓으로 이제 화이트를 떠서 먼저 올려주고 나서 구름을 그릴 때는 작은 반원을 그리듯이 물감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인치 붓을 사용을 해서 아랫부분부터 하늘색과 살짝 믹스가 되게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블렌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붓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대신 손에 힘을 좀 많이 빼서 붓을 세게 돌려서 블렌딩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끝에 몇 가닥만 가지고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블렌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블렌딩 하는 작업이 원래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블렌딩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붓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큰 C자를 그리듯이 붓이 캔버스에 닿을락말락 할 정도로 살짝 큰 C자를 그리면서 블렌딩을 해주었고요. 다시 산으로 돌아와서 산 베이스를 좀 손을 더 받고 그 다음에 1인치 붓으로 베이스 깔려있는 색을 힘을 줘서 물감을 밑으로 끌어내려 줍니다. 산의 그 능선 방향대로 물감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주고요. 베이스를 좀 정돈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산의 하이라이트와 그 쉐이딩 부분을,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은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나이프를 직각으로 세우셔가지고 수직으로 물감을 당겼다가 뒤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프를 산에 갖다 댔을 때, 캔버스에 댈 때는 45도 정도 기울기로 해서 나이프를 갖다 대고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산의 방향에 맞춰서 나이프를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나이프를 너무 꽉 치게 되면 자유롭게 나이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프의 그 중간 부분, 그 나이프와 손잡이 부분의 중간 연결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나이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하이라이트를 지금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이제 쉐이딩을 그늘진 부분, 산의 그늘이 진 부분을 올려주는데, 이때 컬러는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풋살로 블루 그리고 산색을 약간 마운틴의 기본 베이스 컬러였죠. 4가지 컬러 믹스했던 그 색을 살짝 조금 섞어서 같이 믹스를 해서 쉐이딩 컬러를 만들어 주었고요. 네, 이것도 나이프를 사용해서 쉐이딩 부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감량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요. 쉐이딩 부분은 베이스 컬러가 조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물감량을 좀 적게 해서 얇게 올려주는 거예요. 네, 산 아래 밑둥을 2인치 붓으로 가볍게 두드려 준 다음에 산의 꼭대기를 향해서 쓸어줍니다. 가볍게. 다음은 이제 산 아래쪽에 있는 언덕과 나무들을 그려줄 거예요.
1인치 붓에 나무 기본색인데요. 나무와 숲을 할 때 사용하는 기본 색상인데, 산에 썼던 마운틴 믹스처 컬러에다가 새그린을 더해준 컬러예요. 1인치 붓으로 가볍게 올려준 다음에 아래쪽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언덕의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언덕의 그림자는 수직으로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한 2인치 붓으로 수평으로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에버그린 나무를 그려주는데 펜붓을 일자로 세운 다음에 나무들의 위치를 먼저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나무부터 나무 기본색으로 언덕과 같은 색이죠. 에버그린 나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펜붓 끝쪽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코너 부분을 찍어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밤노스 아트에서 나오는 펜붓이 6호와 3호 두 가지가 있어요. 6호는 좀 큰 사이즈고 3호가 작은 펜붓인데 저는 지금 3호 펜붓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나무를 찍어줄 때는 처음에는 점을 찍듯이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번째 정도에서부터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나무가 넓어지도록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언덕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건데요. 이 카디미 옐로우 컬러를 미리 신너와 섞어서 묽게 해줍니다. 묽게 만들어준 다음에 1인치 붓으로 색깔을 약간 섞어서 언덕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주고 있어요. 노랑을 신너에 개주는 이유는, 신너와 섞어주는 이유는 묽게 만들기 위한 건데, 베이스 밑에 깔려있는 물감의 농도와 위에 올라가는 물감의 농도가 같게 되면은 물감이 제대로 찍히지가 않아요. 두 번째 올라가는 물감은 밑에 깔려있는 물감보다 더 농도가 묽어야 돼요.
더 뻑뻑하지 않고 더 리퀴드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물감이 잘 찍혀서 올라가거든요. 네, 에버그린 나무에 나이프로 나무 줄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펜붓으로 하이라이트 한 번 더 넣어줬고요. 옐로우로. 그 다음에는 이제 물라인을 나이프로 해서 물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물라인에 들어가는 컬러는 티타늄 화이트가 아니고 리퀴드 화이트라는 처음에 밤무스 그 캔버스에 밑작업을 했던 리퀴드 화이트 컬러예요. 이때 나이프는 캔버스와 90도 정도 각도로 해서 직각으로 캔버스를 긁듯이 좌우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나무를 찍어주고 있고요. 베이스 컬러는 나무 기본색 같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 언덕에 썼던 컬러와 같은 컬러예요. 1인치 붓을 세워서 찍어주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에버그린 나무 3개를 하이라이트를 넣지 않은 이유는 그 나무는 저 뒤쪽에 있는 멀리 있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앞쪽에 있는 앞쪽 언덕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직 하이라이트를 넣지 않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나무와 언덕 숲도 베이스를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에버그린 나무가 가장 큰 게 하나가 서 있거든요. 네, 같은 방식으로 에버그린 나무 베이스 컬러를 넣어줍니다. 붓을 쓸어내리거나 그러니까 그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고 찍는 거예요. 찍어서 에버그린 나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밤노스 그림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 형태이죠. 에버그린 나무. 왼쪽에 있는 언덕에 물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 그림자의 크기는 실제 언덕의 높이에 비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2인치 붓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팔레트를 계속 들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손가락 부상이 좀 있어서 이게 팔레트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고 하질 못하고 중간중간 팔레트를 내려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벤다이크 브라운을 나이프로 떠서 언덕 아래 물과 호수와 맞닿는 부분에 땅 부분, 흙 부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있어요. 나이프로. 오른쪽에 있는 흙길, 오솔길, 언덕에 있는 길 부분도 나이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깔 때는 조금 두툼하게 주셔도 돼요. 지금 물감이 굉장히 되직한 상태여가지고 얇게 펴지지 않고 굉장히 두껍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다크 시에나 컬러로 조금 더 밝은 부분에 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땅 부분도 다크 시에나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때 나이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지금은 이제 화이트와 옐로우 그 컬러를 섞어준 컬러를 좀 더 밝은 부분이죠. 나이프로 넣어주고 있는데요. 나이프로 물감을 올려주실 때는 그러니까 나이프를 꽉 너무 힘을 줘서 물감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물감을 위에다가 얹어주는 느낌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나이프가 캔버스를 긁어내시면 안 되고 캔버스 위에 물감이 올라가 있는 그 위에 다시 또 다른 물감을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얇게 올리셔야 돼요. 이 또한 나이프 사용하는 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밥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숙련된 사람이니까 쉽게 한 번에 쓱쓱 그려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손에 이 스킬을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라인업으로 오른쪽 나무에 가지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벤다이크 브라운으로요. 물감이 너무 뻑뻑하면은 신너를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밤노스 풍경화는 오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묽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신너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신너는 일반 신너는 아니고요. 네, 회화용으로 나온 무취 신너예요. 냄새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까지도 그려주고요. 나뭇가지 밝은 색은 벤다이크 브라운에다가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 섞어줬어요. 리퀴드 화이트가 묽기 때문에 붓을 굉장히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나이프로 이번엔 남은 에버그린 나무들의 나무 기둥과 줄기들을 다 그려줄 거고요.
이번에는 펜붓으로 에버그린 나무들의 하이라이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신나게 갠 노란색에 색그린을 조금 섞어서 나무에 올려주고 있어요. 에버그린 나무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 베이스 컬러를 전부 가려버리면 안 돼요. 하이라이트 아래쪽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만 지금 하이라이트 색을 올려주는 거고요. 그 아래쪽은 어둠을 살려주면서 층층층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나무 기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어, 잎이 다, 잎이 좀 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진한 베이스 색을 조금 넣어서 조금 수정을 좀 해 주었어요. 왼쪽에 있는 이제 덤불부터 남은 덤불들을 다 찍어 나갈 건데요. 1인치 붓을 세워서 1인치 붓을 세워서 붓 끝쪽을 이용을 해서 찍어주는 방식인데요. 신나게 옐로우를 색그린이나 옐로우 오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라이트 레드 컬러 등을 섞어가면서 찍어주는 건데 붓을 사용하는 방법은 팔레트까지 제가 촬영을 다 하지를 못해서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물감을 끌어당긴 다음에 붓을 뒤로 돌려서 뒷부분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아래쪽은 이제 중간중간 색그린을 더 많이 섞어서 찍어주기도 하고요. 좀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옐로우 컬러나 옐로우 오크 그리고 브라이트 레드 등을 사용을 해서 알록달록 예쁘게 색들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작은 나무들, 덤불들 그리고 노란색에도 리퀴드 화이트를 섞어서 찍어주기도 해요. 리퀴드 화이트를 섞게 되면 노랑보다는 조금 더 밝게 더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잎들을 찍어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큰 나무도 지금 하이라이트를 찍어주고 있어요. 찍는 방식은 왼쪽 덤블들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팔레트에서 노란색, 신노에겐 노란색을 붓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붓을 돌려서 찍어주는 방식이에요. 아주 밝은 색을 찍기 전에 색그린을 좀 더 많이 섞어서
약간 연두빛, 초록빛이 조금 더 많이 돌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더 밝은 색상들, 알록달록한 색상들을 찍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더 잘 됩니다. 네, 조금 더 밝은 노랑으로 아까는 신너에 섞은 노랑에 색그린을 좀 많이 섞어서 연두빛으로 찍어 주었다면 중간 정도 밝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노랑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요. 더 많이 밝게 해서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노랑을 신너에 갤 때 농도는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요거트, 좀 묽은 요거트 있죠? 요플레 같은 그런 요거트 정도의 농도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신너가 많게 되면은 물감이 많이 묽어지기 때문에 예쁘게 찍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또 신너가 적어서 베이스 컬러 농도랑 비슷하게 돼버리면 거의 물감이 안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로 신너를 잘 섞어주는 게 또 포인트고, 그 다음에 붓 사용을 올바로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기법은 1인치 붓을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붓의 코너 부분을 사용을 하는 기법이에요. 붓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물감을 끌어당겨서 붓을 반대로 돌려서 찍는 방법입니다. 브라이트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레드 컬러만 쓰게 되면 너무 색상이 강하기 때문에 노랑하고 좀 섞어서 써주셔야 돼요. 신너에겐 노랑을 브라이트 레드와도 섞고 또 옐로우 오크와도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리퀴드 화이트랑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작은 덤불의 가지들은 나이프로 긁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밥아저씨가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라이너 붓으로 화이트와 리퀴드 화이트를 섞어서 끝이 하얗게 보이는 가지들을 좀 그려주고 있고요. 빛을 많이 받아서 하얗게 보이는 가지들이었고, 이번에는 벤다이크 브라운으로 나무
3개, 또 작은 나뭇가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신너랑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벤다이크 브라운 컬러만 가지고는 뻑뻑하기 때문에 가지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너를 섞어서 라이너 붓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왼쪽 언덕에, 왼쪽 숲에 알록달록한 물 그림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시 또 흙과 물이 맞닿은 부분에 물 라인을 넣어주고 있어요. 리퀴드 화이트로 캔버스를 약간 긁듯이 해서 물 라인은 거의 수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수평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긁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물선들을 그려줬고요.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는데 몇 군데 더 추가로 최종 하이라이트와 부족한 부분을 손을 조금 더 봐주고 있어요. 땅 부분에 색깔이 너무 단조로워서 조금 더 밝은 색의 흙 부분을 넣어주고 있어요. 나이프로 화이트를 조금 더 섞어서. 오른쪽 나무도 리퀴드 화이트, 신너 섞은 옐로우에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 더 섞어서 더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밤누스 풍경화가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